자, 봅시다. 제1장부터 따집니다. 제1장에는 이렇게 산업안전관리론에서 법령 및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법령도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핵심적인 9가하고 나머지 이제 이 법령을 이렇게 16장까지로 이렇게 분산시켜 놨어요. 기출문제 위주 및, 앞 예상됐던 문제, 안전에서 놓은 산업안전지수사의 논 문제를 1장에서는 9개로 분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별표 잘 나오죠, 그죠? 318조에서 전기작업에 따른 제한에서 이렇게 전기작업의 계획서의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는 문제죠, 그죠? 20번짜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303조에 대한, 그죠? 303조가 적정 설치에 대한 전기기계 기구의 설치 전에 고려사항의 세 가지를 쓰라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휴먼 에러 해서 어떤 연계에서 물리 측면에서 물질 측면에서 말해봐라. 여기 이제 23년도에 이게 전기 안전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20번짜리 보면 이게 뭐 전기 안전 나왔던 문제 있고 우리가 먼저 내놨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기도 하고 17년도에 면접에서 나왔던 건데 그 면접이 나왔던 것이 또 23년도 이게 뭐 텀이 한 6년 되나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게 면접 공부를 하는 거지 논술 공부 단답 공부 모르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국 이제 그것은 뺑뺑 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이제 안전 진단의 종류 이렇게 보건시험법에서 나오는 그런 거 또 저쪽에서도 전기안전에서 나왔던 문제 또 우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보건법 시행령 74조에 정한 안전 인정 대상 기계 기구 보호구 뭐 이런 거 그게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11년도에 구입사면 나왔던 문제죠, 그죠? 이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변전셀 위치인데, 이건 312죠. 규칙에 312죠. 변전셀 위치를 설명해봐라. 요거는 그죠? 한 3번, 4번 이렇게, 반복을 해놨어요.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6번도 똑같은 얘기죠. 6번은 요 문제를 이걸 살짝 해갖고 요렇게 7번처럼 요렇게 좀 인화성이 있는 가스 어쩌고 저쩌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는데 이때 이제 설치 안 하는데 설치할 경우에 어떤 압력 해갖고 양압 25파스칼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때 제어실이 조치할 세 가지 상황을 써봐라. 그죠? 이거 똑같은 문제 살짝 문제를 바꾸면 또 문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냥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그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 밀폐 공간 작업에 매뉴얼에 대한 작업, 그죠? 이것도 23년도에도 전기 안전에서 나왔대, 그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S라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작성한 16가지 교육 시기. 이것도 가끔 이렇게, 소방, 그 다음에 화공, 그 다음에 전기 안전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드문드문 2, 3년마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쪽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서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본격적입니다. 318조에 의한 전기 작업의 제한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전기 작업 계획서에 되는데 그에 대한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별도로 25원짜리 예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이렇게 적정 인원, 자격, 작업 범위, 그 다음에 전기 정전설에서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어구 그런 이야기죠. 점검 시운전에 일시운전, 교대 근무 할 때 어떻게 한 상황이거나, 그 다음에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의 금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의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전기 작업 평가, 관리계, 도면, 기기, 세부 내용에 대한 관련되는 자료죠. 그죠? 그죠? 사실은 이해할 물론 이해가 중요하겠지만, 그냥 법 상인께는 그냥 이해해야지. 그죠? 그죠? 한번 써보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라고 25원짜리 넣을 수도 있어요. 25원짜리. 그죠? 그래 봤자, 또는 문제를 살짝 꼬을 수 있을 거예요. 작업 계획서 내용을 5가지 이상 써봐라. 이렇게 문제 꼬여서 그러면 5가지 쓰면 요까지만 쓰면 돼. 이상인 게 5가지, 그죠? 그리고 5점짜리 낼 수도 있어요. 5점짜리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전체를 내가지고 또 25점짜리, 전체 25점짜리 내기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더 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아주 반피도 안 낸 거 20%는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5점짜리 낼 수도 있고 20%짜리 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면서 보고 사실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요약 그냥 간단히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건 이제 두문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목이라든지 목건 뭐 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두문 너무 많으면 그것도 헷갈리가 안 되니까 간단한 거는 그런 거는 두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 봅시다. 303조에서 규칙 303조에서 적정 설치에 대한 고려 사항 3가지. 그걸 3가지만 다 쓰면 돼. 사업주가 전기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이렇게 전기기기 충분한 전기지 용량, 기기지 강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석기 분진에 대한 주의사항, 주의 환경, 그 다음에 전기적, 기기적 방어 수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설치니까. 우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또 낸다 하면 또 뭐냐. 설치 및 사용하고 할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밑에까지 써있지.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딱 5점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은 법 전문을 보면 요 사람들이 3개 놨다가 다음에 낼 것도 체크해갖고 요 뒤문제 2가지 합친 하나에 한 줄에 하나씩 이 점 주겠다. 그게 딱 그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그죠? 간단하죠. 그죠? 자, 휴먼 에러. 이제 면접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 문학생들은 이제 많이 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면접에 그런 문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 측면에 연계해서 설명하시라. 이거 이제 실제 이제 25점짜리로, 실제적으로, 전기안전기술사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23년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전기화재를 공부하는지 사람은 진짜 공부하는 거지 25년 하니까 면접에서 공부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짬뽕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휴먼 에러는 정의 그죠? 인간이 결정한 행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바람직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동 동작이다. 시스템 성능 안전 효율을 저하시키는 잠재력을 불안한 행동을 갖고 있죠. 그다음 휴먼 에러의 유행을 봐서 경실수와 실패가 있다. 정의 특징에 정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이건 그죠? 간단하게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네. 부적절한 행동에 이런 인간의 오류가 있다. 그게 뭐냐? 이게 5가지입니다. 생과 실시순 이렇게 생과 실시순 딱땡 이게 다니죠. 별도로 5점이 나오는데 이런 게 딱 5점이 나온단 말이죠. 기술쌤이 똑같은 말입니다. 생략, 뭐 가행 행동한다, 실행 에러, 시간 에러, 순수 에러 이런 거죠. 내용 읽어보면 별 거 없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 치면 안 돼. 요거 할 때는 두문 이제 살짝 쓰는 거라.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요인이 뭐냐. 휴먼 에러 발생의 물적 요인이 실제 이 부분만 사실 기록했대요. 그죠? 10진 용어로 이렇게 완벽한 또는 5점 용어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기에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그래서 입력 에러라든지 출력 에러, 자동 제어 에러라든지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지, 확인, 판단, 연산, 기억, 반응, 동작, 조작의 에러가 있다는 거죠. 잘못 입력했을 때. 그다음에 물리적 요인의 에러가 뭐냐? 일어날 경우 너무 단순하고 복잡할 때. 또 생산사 너무 강조할 때, 그죠? 공장장 부분이, 그죠? 작을 심하게 재촉할 때, 기계 배치가 잘못될 때, 양립의 부조화, 그죠? 있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붉은 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양립에, 따뜻한 물은 뭐죠?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을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레버를 잘못 설치를 해가지고, 파란색 물을 돌리 따뜻한 물에다 잘못하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왔고 깜짝 놀라겠죠. 그래갖고 뭐 사고 난다든지 물이 데인다 그런 이야기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양립의 부조화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인간 기계 체계에 대한 그 시스템적으로 나타나면 SP라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라는 얘기죠. KHE라 나타내는데 K라는 것은 개수고 H랑 휴먼 에러는 얘기죠. 그래서 K 값에 따라 다른데 K가 0일 때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고 1보다 적을 경우에는 잠재된 위험의 영향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완전히 1일 때라는 것은 체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도 5번째 이렇게 휴먼 에러 방지, 이거 자체로도 25분짜리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설비 요인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고 적용할 때 이제 풀프루프하고 페일쉐이프의 과학된 시스템을 안전장치를 도입합니다. 풀프루프는 뭐죠? 바보도 안전하게 수행할 때 이제 페일쉐이프는 어떤 것이 실패가 났을 때 다른 것으로 이게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던트 그죠? 그다음에 정보의 피드백이죠.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피드백 그죠?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한테 잘 알려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대인 시스템은 시정수가 크지므로 근로자 시스템 성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엑스퍼트 시스템은 전문가 시스템에서 인공 기능도 활용도 고려해야 되고 정보의 피드백에 어떤 관련된 얘기죠. 또 신성 잘 봐야 되는 얘기죠. 사람은 기계도 8개밖에 못 봐, 3비트밖에 못 봐. 한꺼번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8개, 즉 3비트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위치나 크기를 변경시키기나 색깔을 입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그죠? 뭐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조치를 막 취하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인성을 향상시킨다고. 설계자의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실작업자의 특정한 실작업자가 이렇게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작업자. 예? 그다음에 인체 장치의 측정치에 적합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시선 보는 시선 각도라는데 힘 등을 고려한 기계, 계기라는 설비 위치, 제어 장치 크기, 높이 등을 정해야 되죠.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는 운전하는 것은 인지 기능, 구조 등에 이렇게 적합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여섯 번째 경보 시스템에 정비돼 줘야 되겠죠, 그죠? 작업자가 필요한 행동에 대한 예고 경보나 에러에 대한 조치 경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 트랜스 락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단지 과다 경보는 오히려 뭘 할 때마다 삐삐 울리면 짜증스럽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사고를 오히려 혼란 초래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중의 선호도를 활용해야 되겠죠. 설계 시에 일반적인 관심이 다수인이 공통적인 좋아하는 것에 적합화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이얼은 이렇게 시계 주의 안 된다. 스위치 점등은 위로 할 때 그죠? 그다음에 소등은 아래,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간 기계체의 양립성을 반영한다. 양립성에서 요거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그죠? 운동, 공간, 개념 양립성, 그죠? 조작장치 방향과 초시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 기대와 같다. 자기 기대하는, 이렇게 화살표 나타나면 이쪽으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공간 양립성,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가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거, 물리적. 개념 양립성, 인간은 가진 개념적 연상에 관한 기대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붉은 빛이 그 따뜻한 게 따뜻한 물이 나온다. 근데 푸른 빛은 이렇게 표시한 것은 색깔 표시한 거 이건 차가운 물이다 그런 얘기죠. 요것 자체도 5점짜리도 넣을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다시 봅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 문제에 얽어 넣을 수 있어요. 면접에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10점짜리 5점짜리, 25점짜리, 또 기술사 문제도 25점씩 나왔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 휴먼 에러가 어떻다. 휴먼 에러 여행에 실수하고 경술사가 실패가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오류가 5가지다. 생과 실, 시, 순 되죠. 그래서 물적 요인이 뭐다. 기계적 잘못에 대한 입력 에러다.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 에러가 있다. 인간 기계 체계에서 어떤 에러가 있더라. 요거. 그 다음에 휴먼 에러 방지 대책은 요 자체로 또 25년 나올 수 있어요. 대책은 처음에 이렇게 제거, 적용, 피드백, 그죠? 신성, 그 다음에 적합화, 정비, 정보심 정비, 그 다음에 대중 성원 활용, 그 다음에 양립성에 반영한 설계, 그죠? 그래서 이제 카드 A4, 이렇게 A5 있잖아요, 그죠? 인덱스 카드, 이 카드 있잖아요. 그런 카드에다 그런 내용을 써줘야, 한 페이지에 다 기록이 돼야, 그죠? 그래서 목차순이니까, 그죠? 암기가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20분짜리하고 너무 많게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외운단 말이죠. 그럼 네 번째 봅시다.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 이것도 25분짜리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별표. 이건 뭐 산업안전지도사의 별표도 가끔 나오죠, 그죠? 전기안전기준사는 당연히 별표 나옵니다. 그 종합진단. 에서 안전진단 종류, 진단 내용, 종합진단에 대해서, 그죠? 이게 쭉 1번, 2번, 3번, 4번 있죠. 가나다 있죠, 그죠? 그래서 종합진단의 종류를 설명해야 되니까 종합도 안 되는 전체를 7가지, 그죠? 진단의 이게 진단은 종류는 종합진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뭐 없다? 안전진단이 있고, 보건진단이 있다. 종합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있고, 보건진단이 있다. 요것이 몇 가지다? 7가지,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안전진단은 한, 이렇게 하나 한 가지, 그죠? 보건진단은 다 하나의 작은이죠. 그래서, 종합진단이 이렇게 7가지에 대한, 그죠? 내용을 또 25분짜리로 낼 수 있다.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좋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다 열. 그죠? 딱 22칸짜리, 22줄짜리가 딱 좋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영에 대한 평가니까 산업의 적정성이라는데 직무, 조직에 대한 직무, 운영에, 산업안전 감독관의 역할, 근로자 참조 정도 얼마냐. 그 다음에 적정성, 그러니까 규정의 적정성. 그 다음에 재해가 사고가 났을 원인,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측정 분석, 그죠? 뭐, 이렇게 산업 설비에 대한, 그죠? 위험성이라든지 폭발, 물 반응성이라든지 액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전기 열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 추락, 붕괴, 낙하, 비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험성이라든지 그 밖에 뭐 기계 장치에 대한 공정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법에서 허가 대상물, 이렇게 관리 대상에 대한 뭐, 유해강성 문제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위험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종합진단에서 5번째에서 보호안전구 장비에 대한 개선의 시설의 적정성이 되느냐. 그 다음에 유해물질, 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리 작성이 있냐. 부착에 대한 경비표시에 대한 부착의 적정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근로자 환경, 작업 환경, 정준에 대한 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진단으로 검토한다는 거죠. 그럼 안전진단은 종합진단 내용 중에 2호, 3호, 4호, 2, 3, 4 에서 감옥부터 마모까지 있는 중에서 안전관리 사항이다. 그 다음에 보건진단은 그래서 2호, 3호, 4호에서 요거는 감옥이지만 요거는 뭐다? 파목이잖아요. 그래서 5호 중에서 또 보건관리 사항이라든지 6호, 7호,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순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나오죠, 그죠? 안전진단이라든지 보건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맵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는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안전인정 대상 개선 기구에 대해서 이제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시중자료를 이렇게 안전에서 나왔네요. 그것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25원짜리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25원짜리.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16년도 108에서 나왔지만 11년도에 또 넣어 그랬어요. 11년도 나왔다가 16 나왔다가 또 뭐 24년도 또 나오겠지. 보나마나 뭐 인식이라는 얘기죠. 법 사항에 대해서 그죠? 안전 인증이라는 거 첫째. 고용노동부 유형을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 조치 보호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체계 등 안전 기준을 정해서 고시한다. 이때 이제 인정 기준은 안전 인정 대상 기계기구 종류별, 규격별, 형식별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인정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나머지 거는 그죠? 좀 더 요해하고 한번 보세요. 보고, 그런 정하는 것으로서, 아무 안정 인정 대상 기계 기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정 인정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이 정하고 이제 가져오면은, 그걸 갖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만 중고품일 때는 이제 문제 되겠죠. 이제 또 외국에서는 수입하는 그런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업무 안전 인정 대상 기계 기구는 이제 별도로 또 오줌다리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 인정 대상 기계 기구 설비랑 프레스부터 전단기부터 곤돌라까지 있다. 이거 참 외우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25분짜리 같으면은 5점짜리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자체를 해갖고. 이건 또는 몰아갖고 또 25분짜리 넣기 되고 또 하나씩 넣고 5점짜리 넣을 수 있고 얼마나 넣을 때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거리 뭐 이렇게 암기를 하더라고요. 공까지. 요거는 이제 순번에 관계없이 좀 하면 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안기 식대 안전 인정에서 대상 기구 설비에서 9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내가 9가지 써야 되겠다.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방호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 인정 대상의 방호 장치에는 프레스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추락에 비해 이러니까 중계 등의 위험 방지 가설 기자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고시하는 것까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프레스 전장기 이거 합치갖고 이것도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양중기라든지 포양 보압 이렇게 포양 보압 압이 똑같네. 파일관 절연전 보호관 방폭 구조 일단 추락에 대한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방호 장치. 이 몇 가지입니까? 총 8가지 그죠? 8가지. 이렇게 이런 게 참 안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써보고 여러 번 봐갖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두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꾸 보면 조금 보면 뭐죠? 한 5일 정도 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1분 정도를 하고 한 5일 정도 계속 보세요. 라고 한 그다음 주부터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보면 다 기억납니다. 자, 보고 앞에서는 뭐라 했죠? 요같이 방호 장치를 했죠. 크게 첫째 뭐다? 설비가 있고 둘째에 방호 장치가 있죠. 안인 세 번째 이렇게 보호구 안인보 그죠? 보호구 뭐냐? 이거 뭐야? 추락부터 해갖고 11가지다. 하도 이제 이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마적단 투목인 추한장은 진적진 성방에서 부안차를 마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갖고 한번 써보세요. 추락 안전화부터 안전장갑, 안전봉기 마스크라든지 송기 마스크, 용전법, 안전제, 차강, 비산물의 위험 방지, 보안경까지 그죠? 안전 인정 보호구입니다. 가만 생각하면 머리 그걸 안 해도 생각하면 녹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머리 안전장갑, 안전장갑, 안전화, 그죠? 장갑, 마스크, 그다음에 방독 마스크, 호흡구, 송기 마스크, 그죠? 기마개, 보안면, 그죠? 용접 보안면이라든지 안전제, 그다음에 위험 방지 이렇게 보안경,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다 나오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문을 쓰지만 이런 걸 할 때 행동과 두문을 통해서 좀 외워쓰기 바랍니다. 행동과 두문, 그죠? 이렇게 하면 제가 했잖아요. 보안경이라든지 보안면이라든지 송기 마스크라든지, 그죠? 그런 거죠. 안전화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발로 한번 떼보고 이렇게 하면, 그죠? 다 암기가 기억 메커니즘에서 잘 암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6번. 6번에서는 변전실의 위치에 이제 어떤 위치냐면 폭발 위험 있는 장소에 변전실이 있다 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은 안 되기 좋은데 할 수 없이 변전실 위치를 그게 폭발 위험 있는 장소에 둬야 할 경우를 말해보라 그 얘기죠. 그래서 312죠. 규칙에 기준에서 이렇게 312다. 이건 또 별도로 오점 예상이 되죠. 그죠? 폭발 위험, 가스 위험, 분전 위험 장소에 변전실의 위치의 설치 여부는 변전실, 배전반,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렇게 시설. 그 다음에 변전실의 설치 여부는 등이란 것은 여기죠. 변전실뿐만 아니고 변전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란 말이 엄청 활용하기 좋아요. 어떤 정부에서 국회에서 못하게 이렇게 무슨 검사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한 장관이 였고 시행령에서 등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죠? 반전을 시켰죠. 그와 마찬가지로 변전실 등에서 변전실이다. 그 다음에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설치 여부는 사실 설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두 번째 예외가 뭐냐? 실내 기압이 항상 25파스칼 이런 거 연기 나온다. 25파스칼 압력을 가능 유지하고 여러분 엔드 조건이에요. 다음 기준일 때는 이렇게 폭발 위험인 장소에도 변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압을 유지하기 시전 환기 시설이 고장이라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경보를 울리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환기 설비가 정지된 후에 재가동했을 때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스 검지기
등 장비에 비치가 되어 있다 할 경우에 또 한기 설비에서 변질이 공급되는 공기는 230조 1항에서 다른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지 폭발 위험 장소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가 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분지 폭발 위험 장소는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이렇게 전기기기 기구를 변질실 등에 설치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230조가 뭐냐? 폭발 위험인 장소의 설정 관리는 이것도 별도로 25원짜리 5점짜리 넣을 수 있겠죠. 사업주는 각 장소의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일단 이렇게 가라겠지 보나마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무엇에 따라서 가라겠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한국 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지 폭발 가스 폭발하고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설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마스터예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마스터거든.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갈로를 해갖고 또 문제로 낸더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경우냐 하면은, 인화성, 액체 전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라든지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의 내용이다. 그죠? 다음 각 호의 장소가 그죠? 요 두 가지 있네요. 두 가지. 자, 7번 사항, 6번 사항의 문제를 살짝 바꿔갖고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21년 2번 문제입니다. 가스 제어실에 인접한 것이 제어실이 인화성 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 위험 장소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지. 변질 등이라 했잖아요. 변질 등에 제어실도 포함된 뜻이죠. 그때 제어실 내 기압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양압 플러스 기압에서 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이죠.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적합하도록 이 제어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만 딱 쓰라 그냥 세 가지만. 근데 5점짜리 같으면 딱 세 가지만 쓰고 만다는 얘기죠. 문제 6과 사실통은 사실죠. 별도로 20원짜리 예상이지만 그래서 문제 출제자가 살짝 수정해서 6번이나 7번처럼 재차 나올 수 있다. 요걸 변전 설비에도 또 거론해놨어요.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그죠? 자, 규칙의 312조에서 변질 등의 위치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지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제어실, 변전반 이런 것에 유산 장소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다만 예외 조건이에요. 법에 있으면 항상 다만 이게 나오잖아요. 또 예외 조건 없다. 그게 다 이어지죠. 그래서 법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 플러스 기압이죠. 25파스칼 이상으로 압력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각 호를 조치하거나 가스 폭발 위험 또는 분지 폭발 위험 장소. 자, 위험 장소 이제 자꾸 넣는 가스 폭발, 분지 폭발, 위험 장소. 이런 게 자꾸 들으세요. 듣고 이제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방폭 설비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합한 그래서 방폭 성능을 갖는 기기구를 변전실 등에 설치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같이 위험 장소에도 인화성 가스 있는 그런 위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냥 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5점짜리니까 이것만 써도 상관없죠. 5점짜리. 그죠? 근데 20원짜리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20원짜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까지 다 거론했습니다. 자, 원짜리 같으면 봅시다.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 설비는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삐삐삐 경보를 울려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기 설비가 정지됐다. 그래서 팬이 정지됐다. 그러면 재가동하는 경우에 변질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스 검지기에 장비를 당연히 해야죠. 가스 검지기죠. 얼마 도지나 요만한 거 있죠. 그다음에 환기 설비에서 변전 설비에 공급되는 공기가 이렇게 230조 1항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아니한 곳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해야 된다. 그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준다.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5점짜리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세 번째, 20원짜리 같으면 폭발 위험 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어떻게 하냐. 사업주는 다음 장소에 대해서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한국, 이렇게, 산업 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진 위험 폭발, 가스
분진 폭발, 가스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해서 구분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해서 어떤 장소냐 하면은 인화성 액체 전기나 인화성 가스 등의 제조, 취급하는 사용하는 장소라든지 고체, 인화성 고체 제조 사용하는 장소에 이렇게 설정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요 일의 사항에 따라서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당연히 작성하고 작성 관리해야지. 그죠? 그 다음 8번을 봅시다. 이것도 말이죠. 전기안전기술사에 나왔던 건데, 이 별도로 또 이렇게 산업안전기술사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왜 뽑았냐면은, 전기안전기술사에 넣은 것은 1, 2, 3, 4, 5까지 되어 있냐. 그래서 하나가, 뭐다? 5점짜리 나온다, 5점짜리. 내가 좋아요. 내지 솔직히 말해서. 그죠? 내가 좋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5는 25니까 하나에 5점짜리 넣었어. 그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密閉공간에서 용어의 제목,密閉공간이 뭐냐, 유해가스 뭐, 측정공간이 뭐냐, 이 넣을 수 있죠. 그럼 측정공간, 그죠?密閉공간 이건 다 아는데, 유해공간 아는데, 측정공간이 이런 거는 상식에 속한데, 산소 농도가 몇 %다, 18% 이상이고, 23.5% 미만이고, 탄산가스는 1.5% 미만이고, 일산화탄소는 30ppm, 그죠? 30ppm. 항산수소 HS, 그죠? 농도는 이렇게 10ppm 미만인 것을 측정 공기를 한다, 그죠? 이제 이번에 이제 매뉴얼 컨텐츠를 매뉴얼 컨텐츠가 1호사 매뉴얼, 3호사 매뉴얼 들어가 보는 거죠. 그건 22,900. 이거 들어갈 때 이제 사다리 있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작업자가 이렇게 가스 검지기를 나타내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5분 있다 다시 올리면 그죠. 거기에 이제 이게 이런 가스 검지기에서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걸 항상 확인하고 이제 쭉 내려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기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 다음, 밀폐공간의 내부 공기 수준은 뭐냐? 그죠? 똑같죠, 그죠? 적정 공기. 하고, 그 다음에, 산소 결핍이라는 것은 18% 미만. 그죠? 농도가, 산소 농도가. 결핍증이라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신 경우에 생기는 증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해갖고 5점짜리 넣는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그죠? 혹시 간단하잖아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간단 하면서 이게 5점이란 말이죠. 각각 5점. 그래서 각각 합치면 전부 다 25점이라는 얘기죠.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25점 냈다는. 우리도 넣을 수 있대요. 그러면 넣으면 문제가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MSDS를 이제 이게 소방기술이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전기안전 쪽에 많이 넣고 산업안전사에서 넣을 거예요. MSDS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16가지 교육시기, 방법, 엄청나게 많네. 이게 산업안전지수사에 면접에서도 물어봤네. 면접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꾸 하면은, 연락을 취하겠죠. 이렇게. 1차는 전자책을 하고 2차는 이제 재간염통을 한다는 학교를 분명합니다. 그러면 3차는 이제 보면은 서울에서 동부 인대에서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면은 이게 브라인드 면접이죠. 이 브라인드 면접에 이까 보면 쫙 보면은 평균점을 채워갖고 이제 한 사람 앉아 있고 나머지 위원들이 3명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안 보여. 안 보이고, 그죠? 서로 그냥 질문을 답하고 그런 얘기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를 물어보는 경향 중에서 이 MSDS가 물어봤다. 그게 이제, 과거에 물어봤던 것이 또 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필기라든지, 1차에 넣을 수도 있고, 2차에 넣을 수도 있고, 주로 이제 2차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봅시다. MSDS라는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다. 작성 항목 16가지인데 위에 이음성 정보를 MSDS를 그것은 영어로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작성 목적이 뭐냐? 위에 대한 화재의 정보쟁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 폭발 정보쟁의 산업재해 예방해야 되고, 직업병, 그죠? 정보 제공. 그렇죠? 화재, 폭발, 직업병. 그냥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왜 필요하냐? 필요성은 사용량이 사실 급증하잖아요. 이에 이음성 정보의 효율적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효율적인 판단, 위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의 혼동방지 때문에 문제되기 때문에 국제교육 용역이죠. 그런 정보의 효율적 판단해야 되고, 다 효율적 판단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 정식,
국제개혁, 용이, 정부의 혼돈 방지, 화학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죠. 그거 네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적성비치의 화학물질 분류는 GHS의 규정으로 봐서 물리적의 16가지이고 건강유해성이 11가지이고 환경유해성이 1가지입니다. 16, 11, 1가지다. 이건 한 가지는 이제 수생물질, 11가지는 급성, 피부, 보식성, 자극성 물질 등이 있죠. 그죠? 다 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물리적에서는 16가 폭발성, 인화성, 인화성 액체, 고체 등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16가지를 한번 봅시다. 16가지. 물질 안전 보건 유해 위험성 정보 16가지는 뭐냐? 야, 이게 참말로 깎아야 다 외워야 되죠.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25년 나에게 이런 문제 좋단 말이죠. 실제 기술 문제를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머리 걸어줬습니다. 누구 이 뭐 화물 환응, 그러니까 노독, 폐폭, 치안, 웅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위해 정보는 항목이 16가지인데 심지어 넣기 힘들겠죠, 그죠? 그런 거죠. 5점짜리나 10점 넣기 힘들면 25점짜리는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6번째 활용고미, 기대효과는 활용고미라는 것은 제조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업 설비 제조 선정하는데 근로자의 대체 안전 대책을 보건 대책 수립할 때 필요하겠죠. 자, 기대 효과를 봅시다. 활용고미와 기대 효과. 정부의 혼동방지는 정부의 표준화, 다 표준화, 그죠? 정복 교육을 해서로 정부의 표준화,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 환경보호 강화, 국제 영위 영위하고 교육하기, 그 다음에 화학물 시험 평가 필요성이 같이 감사하겠죠. 그다음 7번째, 언제 교육을 하느냐? 새로운 대상 물질을 이렇게 지급하는 시기인 경우, 새로운 대상 물질을 화학 대상 물질을 도입을 한다, 지급하고 할 때, 신규 채용할 때 밑에 쫄병들 그죠? 그때 신규 채용 화학 대상 물질 지급 작업지에 종사시키는 경우죠. 신규 채용, 신규 직원들, 그죠? 그 다음에, A 작업이 라인에서 이제 B 작업에 이렇게 간다, 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때 대상 화학물질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종사시키자 하는 경우, 작업 전환해가지고, 그럼 대상물질 운반, 또 저장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기타 이제 대상물질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잘 안 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잘 안 하고, 이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지켜주라. 안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나면, 발주자, 사업주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입니다.